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1월 22일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일본하고의 이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은 지소미아가 파기됩니다. 정확하게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건데요. 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안보에는 아주 적색 신호등, 빨간 등이 팍 켜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보력이라든가 또 그걸 떠나서 한국, 미국, 일본의 이 삼각 편대가 완전히 해체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한미 동맹의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결국 지소미아의 종료 선언, 파기라는 거는 한미 동맹의 해체, 즉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이 지소미아 파기, 이거를 둘러싸고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요, 드루킹들이, 그것도 한두 명의 드루킹이 아니라 킹 오브 드루킹들이 엄청나게 암약하고 일종의 좌표를 찍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요, 지소미아 이 파기, 이거 빨리 철회해라, 이렇게 며칠 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블로그뿐만 아니라 또 페이스북까지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욕설과 또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저는요, 다른 주제보다도 왜 이렇게 지소미아에 저들이 그야말로 격렬하고 또 이렇게 뜨겁고 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마추어 정부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완전히 프로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북 문제, 특히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다룰 때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의 휘몰이, 미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독립나라인데, 독립한 국가인데 왜 미국의 속국이냐, 이런 식으로 선동할 때 저들의 프로페셔널이 빛을 냅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 대한 저희들의 악의적인 왜곡이라든가 뭐 악랄한 반응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이 좌파들이 꿈꾸고 염원했던 이른바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딴 나라, 이걸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들의 각본, 저들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되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쫀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법관이 있습니다. 자, 나라를 건국하는 심정으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좌파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치밀하고도 또 아주 내밀한 그리고 단단한 저의와 음모가 시작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반일 선동의 휘몰이가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물론 저는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매우 붕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고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적절하게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거는 민간 차원에다가 두고 국가는 국가의 국익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선전을 하면서 이 반일의 문제를 노 아베 노 저펜, 일본 가지도 않습니다. 일본 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휘몰이를 해댔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 한마디로 일본을 자극을 한 겁니다. 전범의 후예인 일본 왕이 사과를 해야 된다.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하고 싸움을 해도 건드리지 않아야 될 대목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문희상이 건드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문희상 의장이 정말 이분이 그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일본을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식해서 이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제가 순진했습니다. 이분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적중해서 우리 온 국민을 아주 부글부글 반일의 정서로 휘몰아 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자극했죠. 그래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겠다.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부품에 대해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자 그 다음에 드디어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여름부터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저들은 착착착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방위 분담금 협상 엄청나게 꼬이게 될 겁니다. 또 그 간극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아마도 반일 정세에서 반미 정서가 일어날 겁니다. 벌써 여당의 의원들은 해리스가 오만하더니 해리스가 총독처럼 굴고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팔이를 아주 교묘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위 분담금 협상이 꼬이게 되면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이 문재인 정권은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야 홍콩처럼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이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이 사각 동맹을 통해 갖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는, 저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매우 불순합니다. 불온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포 영화의 예고편을 오늘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입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고장낸 게 105자 노력해 보겠다. 하지만 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보겠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고 저 사람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고 그런 다음에 북한하고 평화 선언을 하게 되면은요, 주한미군은 철수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조만간입니다. 몇 년 아닙니다. 문재인 임기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거다. 이렇게 믿는 좌파들, 또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좌파들, 저들의 속내는 빨갛습니다. 전혀 그들의 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죠. 이 좌파들은 그들이 말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봐야 된다고. 발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요. 저들의 발끝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동안 팔아왔던 세리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평화가 경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경제가 아니라 안보가 경제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굉장히 나빠질 것입니다. 안보가 지켜져야지 평화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주한미군 철수가 째깍째깍 말하자면 시한부로, 그것도 가까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로 다가왔습니다. 여옥대첩 1번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입니다.